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아침 간추린 뉴스 송영진의 열린 공감 시간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년 12달 중에 가장 행사가 많은 달이 가정의 달 5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남자들의 주머니가 탈탈 털리는 날, 달이죠. 주머니가 털털 털리는 달이 5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어린이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네에 이제 장난감 가게, 큰 가게가 있는 게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가 보니까 이 주차장에 차들이 수십 몇 차씩 줄 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래도 좀 행복한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니까 나들이 시민들과 이렇게 겹쳐가지고 곳곳이 막 정체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시내 자체는 좀 한가했었는데 그 서울과 부산이 막 6시간 뭐 이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전체 교통량도 약 한 460만 대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엄청나죠. 명절을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화이팅. 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를 사랑하고 소중히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날이 또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또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오늘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그 기성세대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방정환 선생님도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소식은요, 그 대장동 형수막말 교활한 새치여, 이재명 소식과 함께 법카 소고기 일식 10인분 해경군 김씨, 자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김혜경 씨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경기도청 법카 의혹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김혜경에게 적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경기도를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했던 압수수색 영장에 이전 후보 부부 모두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여러분. 피의자로 적시되었던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두 사람에게 5억 5천만 가량의 국고 손실 혐의를 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당에서도 작년 12월 김혜경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알려진 거로는 이게 뭐 피임약이었다고 그랬나 불임약이라고 그랬더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발급받게 된 뭐 의혹이 있다면서 그 이전 후보와 김 씨, 전직 경기도 5급 비서관 배모 씨 등을 국고손실, 직권남용 혐의로 뭐 대검에 이제 그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거는 지금 더 내용이 들어온 건 없고요. 아무튼 이 소식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긴급 뉴스로 또 속보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사람은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네. 또 귀신은 그림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아니 웬 지금 그림자냐, 웬 뜬금포냐 이렇게 하실 텐데, 네. 한동훈의 딸 이 스펙 쌓기에 가족 찬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 기사 제목을 봐서 제가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한동훈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황태자, 소통령, 뭐 윤석열의 뒤를 이은 뭐 대통령 만들기가 뭐
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리고 참 웃기죠. 또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아무튼.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날아가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지금 문석열 정부의, 그 데미지가 클 텐데, 이게 뭐 사실관계라든가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은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윤석열 정부에는 좀 암울한 소식이고 또 국민들한테도 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소식 같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이 조국과 정경심 가족의 분노를 느낀 건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공정을 무너뜨린 거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잊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그 외국 대학 진학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뭐 스펙,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력, 뭐 스펙이 다른 거 아니죠? 경력이죠.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이제 가족의 찬스를 뭐 부모의 찬스를 활용했다 그런 얘기겠죠.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럴 뭐 카더라 뭐 이런 거니까. 어쨌거나 이게 사실도 밝혀지면은 평범한 국민들로서는 또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들이고 이거 주로 지금 보도하는 데에는 오마이 또 한겨레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이제 좌파들이 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죄가 없음에도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 또 그 말 3마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45년형을 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또 한동훈입니다. 뭐 IQ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논리력도 풍부하고 뭐 그런 것 같던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재명과 조국뿐만이 아니겠죠. 이재명, 그 다음에 문재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판, 국민적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은 적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꼭 심판이 되어져야 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건 간에 이해충돌 여부 이러한 부분들은 따져봐야 되지만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심각하게 의심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건 차지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조사하고, 뭐,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문재인 씨에 대한 여론조사, 뭐, 전체적으로 한번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문재명 방탄법, 문재인 보호법, 꼼수완박법, 뭐,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브랜딩이. 근데 지금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이 검찰청법에 대해서 이것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52%, 이 검수완박법, 검찰청법을 만드는 데 찬성한 사람이 33%. 이야, 이 대한민국 국민들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 33%가 대깨문이나 특정 지역, 특정 집단들, 민노총 정교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급격하게 쇠락시키고 망하게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또 이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들 차례거든요. 지들이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정치인들 참 대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특히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잘하고 있다가 46%예요. 야, 참 이것도 참 그 많은 적폐와 엄청난 대한민국의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경제 폭망이라든가 외교 폭망 뭐 그죠? 국방, 안보, 외교, 경제, 교육 다 망쳐놨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46%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네. 잘하고 있다 46, 잘못하고 있다 49%.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글쎄요. 자, 또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41%, 민주당이 30%네요. 국민의힘당은 최근 6개월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야, 이 국민의힘당이 모자랐다고 41%인지. 이 검수완박법, 이거를 지금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을 때, 이 민주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불가능한 놈들이라고
미친놈들이고 광기 집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 야합을 해준 권성동이가, 에? 그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게 만든 게 또 권성동 아니겠습니까? 강행 처리하게 만든 게. 그럼에도 국민의힘당이 41%라고 놀랐습니다. 자,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52%,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사람이 32%.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최강욱 씨 소식에 대한 건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명 짤짤이. 이 짤짤이가 딸딸이로 변했습니다. 결국은 성적 표현, 성희롱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제가 싫어하는 국회의원 중에서 재수 없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정말 재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21대 국회의원이고 비례대표 열린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로 해서 지역구에 나간 건 아닙니다. 비례대표로 해서 열린민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속입니다. 조국 수호대죠. 조국 수호대. 최강욱, 김남국, 김영민 뭐 이런 양아치들이 조국을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는 그러한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대단하게 대단한 놈들입니다. 조국과 함께 청와대에 같이 근무하기도 했었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니까 출세했죠. 네. 근데 이제 이 짤짤이 후폭풍이 굉장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짤짤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기는 절대 그냥 웃으라고 이 검수완박법 법사위원회 자기네들끼리 이제 법사위원회 소속끼리 회의를 했던 모양이죠. 거기서 이제 뭐 긴장된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웃으라고 짤짤이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지가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는 딸딸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과문을 게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희롱 그 발언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성희롱 발언 논란 최강욱 결국 민주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온라인 회의, 지들끼리 회의하는 거겠죠. 장난하는 새끼들이죠. 그 회의에서 A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은 모양이에요. 온라인 회의인가 봐요. 그 회의를 하는데 켜지 않으니까 야 딸딸이 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냐? 너 안 키지 않는 이유가 딸딸이 치느라고 안 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전해질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짤짤이라고 그랬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회의에 참석했던 이 발언을 들은 복수의 여성 보좌진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발언을 한 거죠. 이게 근데 얘네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원래 쓰레기고 원래 양아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국을 휘어감고 있었던 사람인데 뭐 안 그러겠습니까? 생 양아치들이죠.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조국을 수호하시는 분들은 좋으면은 많이 그 쉴드 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시비 걸지 말고. 그래서 이제 최 의원에 대해 발언을 여성들이 들으면 아니 여성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있는데 야 딸딸이 치고 있냐?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최 의원은 여성 보호자진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그때서야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참 그 사과문을 게재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 진보의 그 진중권이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우 구분하지 않고 좌표를 찍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미 진중권이는 최강욱이가 짤짤이라고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웃기지 말라. 뭐 너 니들은 짤짤이를 숨어서 하냐 막 이러고 진중권이 그 억지로 국외음악 하지 말라. 뭐 국외음악은 뭐 여러분들 아시죠? 지가 치읓으로 발음되고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자 발음이 이제 지자 그죠? 뭐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이게 발음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국외음악 하지 말라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러분 그 황교익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딸딸이는 아니다. 제가 또 싫어하는 사람 중에 또 황교익이 들어갑니다. 정말 재수없습니다. 예. 마칼럼 리스트라고 합니다. 황교익 마칼럼 리스트. 이거 뭐 진보 빠는 데는 아주 뭐 김어준 또 둘째 가라면 서로 하는 놈입니다.
이 환규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논란만으로 사람 잡지 말라. 최강욱이는 딸딸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 나 진짜 웃기는 놈들입니다. 그러면서 진중권이한테 사람 잡는 진보 교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밝혀져가지고 지금 최강욱이가 사과했는데 굉장히 쪽팔리겠네. 그죠? 아유, 나 참 진짜. 이 사람 조금 소개하면 그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을 했어요. 또 남달리 이재명하고 또 친하더라고요. 끼리끼리 논다고 참 나온. 뭐 한교육이 음식 칼럼니스트라고 하는데 뭐 차근따근 맛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뭐 하고 막 하여튼 아우 나 이게 정치인도 아닌데 온갖 정치에는 다 끼어드는 사람이 또 한교 아니야. 총 있으면 그냥 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이재명이가 이제 도지사였을 이제 사퇴하기 얼마 전이죠. 딱 내정을 한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얘 임명해놓고 남달리 친분이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하면은 2년을 헤쳐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오면서 임명을 했는데 이게 또 이낙연 쪽에서 가만히 있나요? 그죠? 그래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왜 3년 전에 형수 욕설을 이해한다고 발언한 한교익을 보훈인사로 임명했냐 막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 황교익은 그냥 뭐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로 내보내라 뭐 이낙연 측에서 아무튼 난리 났었어요. 우린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웃기는 집단들이고 결국은 최강욱이가 짤짤이라고 했는데 이게 딸딸이로 밝혀져가지고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왜? 재수 없으니까. 최강욱 너 빨리 사퇴해라 사퇴. 사과할 일이냐 그게? 무슨 여성들은 무슨 자, 다섯 번째 소식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2달이 넘었습니다. 러시아는 일주일 만에 푸틴은 끝내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 보면 이 우크라이나가 온 국민과 함께, 지금 또 군인들이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또 특히 전쟁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은 뭐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성들. 여성들 정말, 뭐 성추행, 성폭행 당하고 사살 당하고 뭐 이러한 끔찍한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장성들이 막 10명, 12명씩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국이잖아요. 러시아라는 거는. 근데 소련으로부터 해방돼서 우크라이나가 된 건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거를 러시아가 지금 영토를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로. 근데 이게 러시아 장성들이 이렇게 많이 사살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딱딱 좌표를 찍어준 거예요. 여기에 어떤 장면, 이렇게 딱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좌표를 찍어줘가지고,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에 러시아 장성이 12명이 죽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무덤이 돈 데에는 조금 더 얘기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군사 정보가 배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미국 뉴욕타임즈 NIT가 보도를 했는데, 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NIT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2달여간에 걸쳐서 사망한 러시아 장병이 12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근데 이것에는 미국이 좌표를 찍어줬다. 뭐 이러한 소식이 전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6번째 소식 역시 해외 소식입니다. 자, 우리 송영진 방송이 국내 정치는 물론 해외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만이 지금 신이 났습니다. 들떠 있습니다. 완전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차이 잉원. 이 중국 발음이 쉽지는 않아요. 영어 발음 같기도 한데, 차이 잉원. 이게 대만 총통 이름이에요. 굉장히 어렵네요.
중국에 제가 4년 동안 있었는데, 차이잉원이 1인당 GDP가 19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대만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왜 이 소식을 전했냐면, 대만이 이렇게 열심히 살 때 우리는 이 문재인이라는 이 정말 이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이 갈라지고, 국익에 전혀 외교도 망쳐놓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지 않는 뭐 반일감정, 친일감정, 뭐 죽창들로 들고 일본의 버리장머리를 갖춰놓은 이 버리장머리 안 고치고 어디 가는 거야 문재인이. 아 정말 진짜 또 한미동맹 관계 완전히 뭐 작살내놓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차이 대만 총통이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GDP가 19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유15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은 민진당 주석이 차이밍 총통이에요. 차이 총통이라고 이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차이 총통은 전날 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기준, IMF 기준이에요. 세계 경제 전망치 보고에서 나온 예측을 인용해서 이같이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대만은 1인당 GDP가 36,000달러예요. 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34,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낀 거 맞네요. 문재인 이 지도자 잘 만나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나라에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대만까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이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여러분 이 소식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이제 또 우파 시대를 뭐 열었으니까 또 우파들이 열심히 해서 다시는 좌파들한테 정권을 뺏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염원은 이제는 탄핵의 어떤 주동자들 역할을 했던 문재인 그 세력들, 또 탄핵에 부역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정권에는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는데 정말 보수의 적통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보수 적통의 어떤 기준을 좀 똑바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을 연 이유도 그러한 연유도 있습니다. 제가 뭐 힘이 이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정치 자체가 워낙에 거대한 산이고 양당 구조로 수십 년을 내려왔기 때문에 쉽게 그 벽을 깨기가 쉽지 않은데 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또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많은 또 100만 이렇게 200만 이러한 유저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소식 좀 안타까운 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그 영화계에 또 내노라 하는 그 배우 강수현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가지고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경찰 등에 따르면 그 어제죠,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강 씨가 통증을 호소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소식 접수가 돼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을 되살리지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영진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사이다 같은 그러한 방송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또 많은 도움을 좀 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댓글도 쓰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